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너무도 유명하신 사업가로도 유명하고 강연가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쓰셔서 여러 권 쓰셔서 작가로도 유명하신 그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에요. 네, 돈의 속성.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리고 또 그동안 강연하시고 책을 쓰셨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담아놓은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돈의 5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4가지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부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과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첫 표지를 넘기면 이렇게 회장님이 직접 자필로 쓰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중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네. 이러한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올바르게 삶을 살고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부를 원하는 만큼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돈에 관련돼서 돈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돈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버는 월급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을 버니까 앞으로도 요만큼 가지고 생활하고 저축하고 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는 요만큼 정도이겠다라고 한정지어서 생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내가 받는 월급에 생활비 빼고 저축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돈을 가지고 내가 계속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질 수 있는 부는 이 정도이겠구나라는 요렇게밖에 살 수 없겠구나라는 한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라도 살면 그래도 행복한 거지.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긍정 마인드 관련된 책을 읽고 부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가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말자. 나도 충분히 부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더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뭐 생활하시는 거에서 많이 모아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제한 두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공부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롭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리라 믿고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의 내용을 일부분만 잘 간략하게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는요, 돈의 5가지 속성과 4가지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돈의 5가지 속성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돈은 인격체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적인 수입의 힘. 세 번째,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네 번째, 돈의 중력성. 5번째,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 그 능력에서 4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두 번째 모으는 능력, 세 번째 유지하는 능력, 네 번째 쓰는 능력.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4가지 능력에 대해서는 뭐 다 아는 거 아냐?
다 알지만 얼마큼 다 아느냐, 얼마큼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생활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책의 일부분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간이라 많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남의 돈에 대한 태도,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면 또 그만큼 또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보통 그런 지출에 대해서 또 나왔네, 또 나왔어.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 돈을 조금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도와주고 빌려주고 그랬던 돈을 좀 나중에 미루고, 아니면 부모님 돈을 안 갚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남의 돈이라는 거예요. 공과금, 세금, 회비, 친구 돈, 뭐 부모님 돈, 이런 것들이 다 남의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좋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내 돈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남의 돈에 대해서 나가고 지출하고 뭐 지불해야 되는 그런 돈에 대해서 막 주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아니면은 툴툴거리면서 주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주고 하면은 그런 것은 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돈을 낼 때는 막 비싼 거 먹고, 내가 돈을 낼 때는 좀 싼 거 먹고, 그러는 태도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내 돈을 그렇게 쉽게 막 업신여기면서, 아니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내 돈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김송호 회장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더 커졌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배울 점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물건을 살 때도 용도에 맞게 법인카드를 쓸 때도 있고 개인카드를 쓸 때도 있고, 그렇게 물건값을 지불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내 회사라고 내 물건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매출에 이익에 손실이 오잖아요. 그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공들여서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도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건을 살 때는 지불을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한다고 해요. 그 매장에 가서 직접. 그래서 그럴 정도로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철저하신 분이시죠.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남의 돈도 내 돈처럼 귀하게, 어떤 돈이든 귀하게 감사하게 사용하고,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잦은 사고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럴 때는 정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비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운이 없다고, 나는 운이 없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불운이 따라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에,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에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이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에 들고 남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는지, 욕을 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는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진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그럴 때 몸을 자꾸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자꾸 움직이고 그래야 생각이 맑아지고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김성호 회장님도 좀 더 몸을 가볍게 만들고 그러면서 활동하기, 운동하고 그러므로 맑은 정신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고 그래야 어떤 돈을 쓸 때도 그렇고 투자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여기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내 욕심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욕망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인지 회사를 위하는 것인지 그러한 구분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여기서 투자를 이제 나눠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나눠서 투자라고 하면 주식을 나눠서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하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뭐 주식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뭐 한 분야에 대해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파트, 뭐 땅, 뭐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한 분야에 분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를 나눠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식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요. 너무나 간단해요.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그리고 투기와 투자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보고 투기와 투자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특성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내가 투자한 회사,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경영자로서 그런 시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또 내 회사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주식을 사는데 그 돈이 뭐 빌린 돈이거나 아니면 이 주식이 이제 금방 오를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막 뭐 끌어서 모아서
여유 있는 돈이 아니라 그냥 묵혀둘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급하게 막 급조해서 막 빌리고 아니면 끌어모아 내에 있는 돈을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그건 투기라는 거예요. 품질이 좋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돈은 돌같이 무겁고 단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당장 어디로 갈 생각이 없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투자해서 그냥 묵묵히 놔둬도 괜찮은 그런 돈이기 때문에 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품질이 좋은, 단단하고 무거운,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그런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다. 네, 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 회사의 주식이 어떤 금액이 싼 금액인지를 알려면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리고 또 이 회사의 값어치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회사의 값어치에 비해서 이 주식의 금액이 싸다 비싸다 그런 판단력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뭐 하면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용어들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재무제표나 뭐 그런 회계나 그런 쪽으로 다 알고 볼 줄 알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이 쌀 때 하고 내가 뭐 3% 30%의 수익이 나는 걸로 만족하다 그러면 그때 30% 수익이 났을 때 팔면 되고, 더 수익을 원하고 아니면은 뭐 미래 가치를 위해서 묵묵히 놔두고 뭐 나중에 10년 후에 뭐 팔 생각이 10년 후까지 기다려 보겠다 하면은 그만큼 놔둘 수 있는 그런 돈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온전히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지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판단력과 나의 선택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가슴이 쿵하고 조금 오르면 막 신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믿고 나의 판단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불안감 없이, 두려움 없이 묵묵히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결실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렵고 또 손실을 많이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돈에 대한 4가지 각기 다른 능력,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4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쉽게 보여요. 저 사람 정말 사업가다. 돈 잘 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요. 돈 벌면 뭐 이렇게 가게를 하면, 운영을 하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이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가게 자신의 그런 개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능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관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잘해요. 어떤 걸 하면 돈을 벌겠다. 그러한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을 잘못 둬서 관리를 못해서 또 횡령을 당하거나 뭐 그런 재산 관리를 하는데 미숙한 그러한 능력 때문에 망하고 잘못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세금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잘 관리할 줄 몰라서 허술하게 관리해서 나중에 지출이 많은, 수입은 막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또 그만큼 지출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거에 미숙한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돈을 벌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를 그렇게 막 한순간에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회계적인 거나 투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 그거는 돈을 버는 능력과는 다르다고 해요. 돈을 모으는 능력은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하게 그런 지출 관리 능력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고 그러한 것을 균형을 잘 맞추고 관리하는, 그래야지만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모으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돈을 모으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지출 관리나 재정 분리, 이자나 투자, 뭐 환율, 세율, 그런 쪽 영수증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가 올곧아야 한다는 거죠. 불법적인 것으로 막 편법 써서 세금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부출할 거 제대로 지출하고 내고 지불하고 그렇게 올곧게 돈을 대하고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돈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을 모으는 능력은 인품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요.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러한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모으는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버는데 술술술술 새어나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빈 항아리밖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유지하는 능력. 이거는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일을 말해요. 그래서 이 능력이 제일 힘들다고 해요. 가장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공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재산을 지키는 거, 그러한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이루면 내가 좀 이 정도 버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는 써줘야지, 이 정도는 갖춰서 입고 명품을 거치고 뭐 차도 좋은 차를 몰고 그래야지 명색이 내가 사장인데 그렇게 하면서 지출을 좀 호화스럽게 낭비하는 그런 허영심, 사치, 그런 거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부를 갖추게 되면 그런 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돈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성공을 했다 하면 그런 뭐 금융이나 정치, 경제를 보는 그런 시야도 일반인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만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 선생이 되는, 선생 노릇을 하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돈을 유지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가, 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이다. 네. 내가 열심히 정말 온갖 노력을 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일어놓고 이만큼 회사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무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올바르게 투자를 안 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돈의 값어치에 대해서 정 흥청망청 막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이 정도 써도 되지, 그런 식으로 내 회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러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한다 보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그리고 통찰과 거시적 그런 안목도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면서, 또 회사의 그런 성공도 부도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 이거는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고 해요.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직원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껴 쓰는데 너도 아껴야지.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직원들도 아껴야지. 그런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청소를 하는 사람들, 수리를 하는, 배달을 하는, 심부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돈은 버는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을 빼앗았으니까 그만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지불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약속을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깜빡하고 안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분의 예약 시간을 예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미용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시간, 귀한 시간을 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수입을 없게. 그렇기 때문에 안 갔어도 지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식당 예약을 못 가게 되면 미안한 마음 안 가져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그 값을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쓰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밥값은 네가 내, 그런 사람들한테는 밥을 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밥 사지 말라고. 하지만 내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비싼 밥을 사줘도 좋다는 거죠. 나의 돈을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몇 번이고 밥을 사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돈의 값어치를 정말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고 하시나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 정말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상상화를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를 얻기 위해서는 상상을 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확언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런 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메일을 확인을 하고 5개인가 4개인가 그 메일이 있다고 하세요. 관리를 하시는 메일이 다 다르겠죠, 분류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 확인을 하시고 2시간 동안 전 세계의 신문을 다 훑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그러한 시간을 매일매일 철저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만큼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가만히 있고
출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꾸준히 매일 반복해서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